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참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발전을 이유로 또 때로는 분단의 논리 아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민병원 부산지방보훈청장님을 모시고 보훈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지방보훈청장입니다. 부산에 와서 업무를 수행한 지 한 10개월이 됐습니다.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시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좀 업무를 파악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예. 네, 보훈청이라는 곳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이 기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슬픈 역사를 가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보훈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 또 그 유가족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정신을 현세 또는 후세에게 잊지 않고 기억되도록 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훈 대상자의 범위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 역사 발전 과정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 하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독립운동 유공자로 합니다. 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월남 파병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내나 해외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우리 권위정부를 겪었지 않습니까?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희생된 분들, 이분들을 돕고 기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을 발굴한 작업이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아마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해방된 지가 이제 거의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이 독립운동 활동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소실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찾아내는 작업이 어렵고요. 찾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서울을 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 독립운동의 그 활약상을 찾는 사료 발굴 작업을 좀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제의 범죄인 명부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또 협업을 통해서 특히 이제 범죄인 명부를 찾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우리 독립운동가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도 네. 6.25 전쟁에 참여하신 군인 신분으로 참여하신 분이 한 90만 명 되는데 그중에 42만 명이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발굴 작업을 해서 네. 그 42만 명에 대한 신상 확인 작업을 해서 한 3만 5천 명을 찾아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드리는 게 참 마땅한 일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어떻게 보면은 친일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주 섞인 이런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붙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새 정부 출범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이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이 한 40여 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고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특별 예우금을 드리고 있지만도 그 수준을 대폭 인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보훈 보상 체계가 수권자 1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독립운동은 혼자만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은 손자녀까지 생활이 어려운 모든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을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분들이 좀 많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보험 섬김이 전국적으로 한 1,300분 계시고 네. 부산 지역에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서운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산지방보훈청장님으로 계시니까 부산 분들도 계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서운의 기준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독립운동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 사이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소원 대상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의병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1890년 후반부터 1910년까지는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1919년은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아주 거세게 이루어졌고요. 네. 그 후에는 국내 무력 투쟁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분들이 좀 서울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그 중에서 우리 의병 활동하신 분이라든가 여성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금년도도 177분이 8.15 때 서운이 되셨고 네. 부산 지역에서는 좀 6분에 대해서 서운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100주년이 되기도 했고 또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100주년이 된 해인데 보훈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뭐 보훈청을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준비하는 큰 사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3.1 운동이라는 게 전국 각지 남녀노소 계층을 막론한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상징하듯이 범정부 차원에서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8분이 이제 민간위원이고 나머지가 정부위원인데 민간위원 구성할 때도 정말 각계각층을 망라한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하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임시정부를 기리는 기념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치는 우리 서대문 역사관 독립공원 옆에 우리 서대문 구의회 건물을 확장 리모델링해서 지금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1 만세 운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각지에서 온 지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또 한 번에 그 재현 행사를 1000만 릴레이 재현 행사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3.1 운동의 역사적 자산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일 모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근현대사 역사이다 보니까 평가가 좀 덜 되기도 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의의가 있는지요. 아마 3.1 운동의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대한제국 정부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국에서 국가가 바뀐 거죠, 한마디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가 중심된 국가에서 국민이 중심된 국가로 국가가 바뀐 겁니다. 아마 이 임시정부라는 것도 세계에 아마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만의 유일한 자랑일 수 있고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다양한 독립운동이 전개돼 있고 그 독립운동의 결과로서 우리가 2차 세계전 동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립의 기초가 되어 있고 건립의 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이제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시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나요? 지금은 이제 구상 단계에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이
단년도에 일시적인 행사 위주로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 사업들이 국민들이 마음속에 또 부산 지역에 뿌리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 협업을 통해서 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부산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우리 15,000분 정도가 이제 포상을 됐지만도 부산 지역 출신들이 독립운동한 거에 비해서 좀 적게 발굴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발굴 작업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기념관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들 당대뿐만 아니고 후세까지도 그런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 지역에 이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덜 발굴이 됐다, 그런 시설도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 지역에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있긴 있는 거죠? 있긴 있는데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관심 부족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도 한 30여 개의 독립운동 시설물이 있습니다. 광복기념관이라든가 박차장 열사 동상이라든가 박차장 열사 생가라든가 네.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 또 시민 여러분들이 좀 자주 가보고 좀 자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역사 교육이 참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좀 보훈처에서 약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보상을 잘 해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거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보고 자라면은 우리가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희생 공헌하면은 나라가 이렇게 해주는구나를 간접적으로 교육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국가를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제대로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이 가장 큰 나라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현충 시설물을 건립을 해서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 이런 분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 체험을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더 플러스해서 해준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보훈 단체라든가 또 참전하신 분이라든가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가서 경험담을 들려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 공헌에 대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훈 봉사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해서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에 실리지 않아서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보훈 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은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고 또 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산 보훈청이 하반기에 보훈에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마 보훈은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아마 통합 기제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보훈은 국민의 애국심을 또 상기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에도 지금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마 독립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17일 순국선언의 날 행사가 있고요. 또한 부산 지역에 좀 특수한 그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부산 항일 학생 의거의 날이 11월 23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그거 외로 우리가 보훈처가 독립운동 하신 분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 네. 업무와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이제 국토방위 헌신하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 제공 사업을 위해서 하반기에 취업 박람회하고 또 제대군인 주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부터 특이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네. 특히 이제 전장에 돌아가신 분이나 그 유가족분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국가가 좀 보듬고 감싸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회심리 서비스를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그분들이 그런 정신적 부분 또 마음적 부분까지 좀 더 이렇게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 국가가 제대로 찾아내서 예우하고 보상하는 게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뵀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 문화가 부산 지역에 확산되고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민병원 부산지방보훈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